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슈퍼넛 창업가 조이원. 힙스터 개발자 윤유진입니다. 네, 우리가 슈퍼너드 1화에서 너드가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우리가 왜 팟캐스트를 하는지, 우리를 너드라고 슈퍼너드라고 칭하면서 우린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너드다운 이야기를 희연님과 제가 해보면 어떨까? 네, 우리가 제일 다른 팟캐스터 혹은 다른 유튜버, 팟캐스트도 하나의 콘텐츠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정말 자신 있게 우리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이러면서 유진님이랑 최근 얘기를 많이 해봤고, 네, 너드라고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학창 시절. 네. 학창 시절이죠. 네. 네, 오늘은 그 학창 시절의 가장 시작점. 네, 그래서 슈퍼너드 33화 오늘의 주제는 너드의 유치원 생활입니다. 네, 유치원. 유치원 하면 희원님은 막 기억이 딱 나는 게 있나요? 저는 제 생각에 저한테는 유치원이 한동안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외동이고 네. 부모님이 저를 잘 신경을 써 주셨는데 유치원 이런 데는 혼자 가야 되잖아요. 형제자매 없이. 이제 혼자 시작하는 첫 번째 사회생활.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내성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유치원이라는 공간에 떨어진 것도 그랬지만 제가 거기서 좀 안 좋은 기억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성인이 돼서 대학생이 돼서도 한동안 유진님 앞에서나 친구들 앞에서나 뭐 친척 언니 앞에서나 오른 버튼. 이거 얘기하면 무조건 온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희원님의 유치원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은 좀 비슷하다. 우린 어떻게 보면 되게 경험한 게 어떻게 이렇게 같지? 약간 그때는 서울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유진님은 서울에 있었고 네. 저는 그 당시에 강원도 춘천에 있었거든요. 네, 저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춘천이라 춘천에 되게 어렸을 때 많이 갔거든요. 근데 유진님은 어쨌든 서울에서 유치원 생활을 했고 네, 서울에서 저는 춘천에서 유치원 생활을 했었다. 네. 근데 이제 마치 평행 우주 메타버스. 근데 같은 시간 타임라인에 있으니까 메타버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되게 비슷한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거에서 희연이랑 저랑 되게 얘기가 막 풍부하게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네, 유치원. 학창 시절 얘기를 하면 막 얘기가 풍부해지는데 유치원 때 기억이 되게 흐릿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아까 울음 버튼이라고 했듯이 늘 약간 아픈 어떤 한 구석이었던 것 같고 저도 맨날 그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마지막에 웃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치원 때 기억이 날 이렇게 울게끔 한다고 이러면서 내가 되게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만큼이나 머릿속에 되게 힘들었던 어떤 것이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아파? 그게 그렇게 뭐 심각했어? 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좀 더 자아를 가지고 난 이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맞지. 어릴 때는 약간 좀 잘 이게 안 되는 상태? 뭘 당해도 뭘 슬퍼도 말을 안 하죠 부모님한테 잘. 그렇죠. 심지어 우리는 좀 어릴 때 너드셨죠? 희연님도. 저는 좀 어렸을 때 소심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더 어릴 때 이런 어려운 경험들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약간은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남들 앞에서 얘기하고 울고 엄마도 매번 제가 유치원 얘기할 때마다 우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엄마도 쟤 또 저 얘기하면서 운다 이러면서 재밌어 하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시죠. 엄마는 저 사랑하니까. 예. 엄마니까? 네.
왜 그때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어떤 일을 당해도 막 그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부모님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부모님과 해결해 보자라는 그 마음을 생각이 안 돼. 유치원 때도 먹기 힘들죠. 네, 유치원 때부터. 하여튼 그렇고 저는 근데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험을 많이 거치면서 유치원 트라우마를 많이 극복을 했다. 그래서 오늘은 울지 않는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 때 저도 나름 이거를 어떤 얘기를 할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적어보니까 꽤나 트라우마틱한 일들이 진짜 많았더라고요. 아, 유치원 힘들어. 근데 그게 저한테는 막 이제 희훈님처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고 이랬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어떤 기억? 근데 조금 독특한 기억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와서 보면 또 그런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의 나의 이런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이야기를 즐겁게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저번화 슈퍼너드 31화 태국 친구와 라오스 여행하기 괄호하고 슈퍼너드 쇼츠 이렇게 네. 해서 우리가 쇼츠를 이제 붙여넣는 식으로 네. 팟캐스트 하나의 에피소드 안에 네. 우리가 아까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얘기가 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 얘기는 어떤 거고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은 다음에 뒤에 쇼츠처럼 뚜뚜뚜뚜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 주제와 관련된. 네. 네, 오늘도 그렇게 슈퍼너드 쇼츠처럼 구성을 해봤고요. 네.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얘기는 뭐부터 할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한 10개에서 14개 정도 되는데 유일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유치원 생활 중에서 좋은 이야기. 달콤한 유치원 생활 이야기 하나가 있죠. 절 유치원은 천국이었어. 춘천에서 절 유치원이 있었어요. 사문사 유치원이라고 절 유치원이 있었고 부모님이 딱히 불교는 아니시지만 그 유치원이 좋다라고 익히 듣고 저를 거기에 보내셨고 천국이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면 뭐 자유를 많이 주고 그런 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일단 안 당했고요. 선생님들이 천국이죠. 다정했고 그리고 거기 학부모님들이 와서 늘 저 고구마 전분에 사랑빵 캔디를 굴려가지고 캔디 네. 목걸이를 만들어서 오. 그런 캔디 목걸이를 주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했었고 근데 사탕에 전분을 묻힌다는 게 어떤 거죠? 그냥 사탕 목걸이에 붙어있는 사탕이 다 하얘요. 근데 사랑빵 캔디는 여러 개 색깔이 있잖아요. 네, 막 노란 거 있고 빨간 그거 거. 아마 찐득거려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붙지 말라고. 네. 그리고 생일 파티를 다 모여서 했었고 그리고 여름 물놀이 이제 그 물 받아서 하고 그냥 너무 다정한 기억이었죠. 따뜻하고. 종교를 딱히 강요하진 않았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바로 지옥 이야기로 넘어가죠. 미술 아까 방금 사문사 유치원 이야기를 했었고 천국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짧은 시간 진짜 짧았어요. 유치원 지옥 생활 시작. 왜냐면은 제가 거길 다닌 지 몇 개월 네. 안 돼서 엄마한테 네. 나는 미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미술학원 유치원에 보내달라. 그때부터 미술의 그 새싹이었군요. 꿈나무. 머릿속에 있었나 봐요. 근데 하고 지금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엄마한테 그런 요구를 강하게 했고 네. 엄마가 아니 도대체 왜 그 미술학원 유치원 여기 주변에 다닌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가려고 하냐 가지 마라. 계속 만류를 했는데 제가 뭐 밥도 잘 안 먹고 버티고 이래가지고 꽤나 강력하게 시위를 했군요.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일단 멀었고요, 집에서. 그래서 봉고차를 엄청 오랫동안 타고 갔어야 됐었고 일단 거기 가서 마주한 담임 선생님. 네.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제 지금 이제 한 뼘?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되게 길게 손톱 기르신 분들 네.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거의 반 정도는 네. 길었다. 이렇게. 그래서 검은색으로 다 칠하시고 그랬는데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 담임 선생님 일단 매칭이 됐고요. 네. 지옥이 시작됐죠. 사나운 유치원의 첫인상. 네, 지옥에서 겪은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일단 딱 들어갔어요. 엄마랑 안녕하고 제가 우겨서 갔으니까 봉고차를 타자마자 뭔가 잘못됐으면 직감했는데 토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겨우겨우 어지러운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서 네. 유치원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조금 사나웠어요. 사납다라는 게 그 분위기로 느껴지나요? 첫인상이 사나웠어요. 그냥 사나웠고 뭐 원장 선생님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냥 대강 설명을 해주고 네. 새로운 친구구나 이러고 하고 그냥 되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딱 끝나고 네. 바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러 가기 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반에 들어가기도 전에 네. 명치를 맞았어요. 주먹으로. 유치원인데요? 그러니까 인사 이런 거 없이 네. 어떤 여자애였거든요. 예. 저보다 등치가 상당히 컸고 그때는 여자애들 더 크잖아요. 여자애들이 네네네. 성장이 빠르니까. 네. 하여튼 명치를 주먹으로 맞았고요. 그때 숨을 아무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숨을 잘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앞이 깜깜해지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얼떨떨하게 시작을 했죠. 이유 없이 명치를 맞았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폭력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명치를 주먹으로 맞고 억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날 화장실에서 작은 볼일을 보고 딱 나오는데 네. 화장실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또 명치를 때렸어요. 그래서 상습범이네요. 명치를 맞고서 네. 약간 엎드려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나서도 명치를 몇 번 더 맞았어요. 또 각자 다른 날들에. 그러니까 준비되지 전혀 않은 상태에서. 근데 그때 저는 왜 때리냐 이런 말도 못하는 친구였고 엄마한테 맞았다고 얘기도 못하고 선생님들한테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네. 그냥 충격이었고 막 명치 맞아서 눈물이 나올 때는 원장실 앞에 작은 소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엎드려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2인용 소파였는데 유치원생한테는 엎드려 있기 딱 좋았는데 네. 제가 아무리 이제 엎드려서 울고 있어도 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관심이 없었죠. 그냥 그랬어요. 되게. 그리고서 한 번은 제가 그 친구를 때린 적이 있어요. 때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친구가 또 명치를 때리려고 하길래 제가 몸을 확 돌렸거든요. 예. 근데 그 옷에 지퍼가 달려 있었어요. 네. 도르면서 걔 얼굴 중간을 딱 그 쇠 지퍼가 탁 때린 거예요. 그래서 걔가 울고 저는 또 맞을까봐 예상치 못할 반격을 한 거네요. 저는 또 맞을까봐 그 작은 유치원 안에서 도망 아닌 도망을 그날 집에 갈 때까지 네. 다녔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유치원에서 겪은 뭐 작은 폭력이라면 폭력. 근데 그 자주 네. 그리고 상당히 강한 강도였다. 어린 나이에는 사실은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실 폭력이죠. 네,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면 숨이 잘 안 쉬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파서 그랬죠. 사람 죽죠, 잘못 맞으면. 네, 그랬어요. 왜 때리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랬습니다. 네. 유치원 첫날 모형집에 갇히다. 이제 희원님이 그런 이제 트라우마틱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유치원 첫날에 그 강렬한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좀 나이가 그 당시에 좀 빠른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일이.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애들이 유치원에 입학해야 되는 시즌 전에 저는 그전 반?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언니들 반에 제가 좀 잠깐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첫날이었는데 제가 뭐 당연히 그 유치원복을 안 입고 첫날이니까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집에 가면 된다 이래서 이제 그 반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애기들 놀라고 이렇게 왜 플라스틱으로 되게 예쁘게 만들어진 집이 있었어요. 장난감 집.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 봤단 말이야. 근데 뭐 이렇게 가스레인지 같은 그런 가짜 모형도 있고 막 창문도 있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구경을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열리지 했는데 이제 그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그 무리들이 이제 그 문을 이제 잡고 못 나가게
이럴 때 보면 성악설을 믿게 된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웃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그리고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제 이제 형제가 있으니까 우리 언니가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이걸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건 이거는 다분히 이런 어떤 의도적인 거다. 나의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까 되게 그렇죠. 제 반응을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울까라고 잠깐 생각을 하다가 똑똑하다.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애들이 약간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재미없어 해서 근데 또 멈추진 않았어요. 근데 마침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셨죠. 그래갖고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보내고 저는 나왔는데 그래서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유치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기 싫다. 이걸 꼭 가야 하는 건가? 막 학습을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는지 엄마한테 물어봤었어요. 진짜 근데 똑똑한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울거나 막 이렇게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때 그러지 않고 약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얘는 나한테 왜 이러지? 근데 생각해도 나오는 게 없어. 걔네들 이유가 네, 없거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문을 닫고 못 나오게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비슷한 이 따돌림 같은 걸 당한 기억이 생각이 났던 거죠. 아, 진짜 유치원 최악이다. 네. 여러분은 지금 슈퍼너드를 듣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콩자반을 먹지 않으면 자유는 없다. 저희 유치원 생활이 힘들었던 거는 비단 그 명치를 때리는 친구만은 아니었는데 네. 그 손톱이 길었던 스모키 화장의 담임 선생님 또 꽤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콩자반으로 많이 기여를 하셨었는데 네, 반찬으로 어떻게 괴롭히셨나요? 그러니까 긴 손톱으로 네. 검은색 그 매니큐어라 그랬잖아요. 네. 맨날 검은색 콩자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콩자반을 꼭 먹었어야 됐는데 네. 콩자반을 안 먹으면 그 점심시간 내내 아무와도 얘기도 할 수 없고 놀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콩자반을 다 먹기 전에는. 아, 약간 어떤 관문 같은 거네요. 저는 근데 정말로 그때는 콩자반을 못 먹었거든요. 네. 지금은 누구보다도 편식을 안 하는데 그때는 콩자반을 먹으면 욱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특히 약간 먹기 어려워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애호박 이런 걸 잘 못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먹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나 저 밖에 있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는 그 물로도 삼키고 토도 하고 막 물로 삼키는 거 되게 많이 해봤죠. 네, 물로 삼키다가 결국에 토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선생님은 봐주는 게 전혀 없으셨죠. 그래서 콩자반을 잘 못 먹는 저는 그 유치원에서 유일하게 예. 맨 마지막까지 계속 남아 있었어야 됐어요. 네. 부채춤을 못 추면 손등을 부채로 맞는다. 참 슬프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유치원 생활이라는 게. 저도 희연님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좀 유치원 생활 가뜩이나 좀 어려운데 지금 어려서 도움을 좀 주시면 좋은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어려움을 추가하는 경우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유치원이랑 우리가 다녔을 때 유치원 저희가 슈퍼너드가 유치원을 다녔을 때는 네.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였습니다. 네. 지금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약간은 통용되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제가 한동안 이제 부채춤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왜 싫어했냐? 막 아름답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꼭 그런 재롱잔치라고 어떤 이게 아이들이 이제 준비를 해갖고 막 학예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에서 이제 좀 나름 고학년 그러니까 반도 좀 제일 높은 반일 때 이제 그 부채춤이란 걸 춰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춤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일단 한복 자체도 이게 제 몸에 딱 맞는 옷도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했고, 근데 제일 어려웠던 건 이 부채를 가지고 왜 이렇게 용 꿈틀거리듯이 이제 이렇게 물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옆에 친구와 저랑 높이가 맞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부채춤 할 때 늘 이렇게 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 되게 완벽성을 기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눈에는 이제 열받으신 거죠. 이게 왜 안 될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 훈육을 하시다가 그런 부채춤을 이제 제 손등을 이제 부채로 많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채춤 시간만 되면 이제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떨릴 만큼 너무 싫었어요. 이거를 또 오늘은 어떻게 내가 잘 못해갖고 손등을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학예가 정말 끝나고 이제 부채춤과 제가 영영 볼 일이 없어졌을 때 제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울고 싶어. 오늘은 내 얘기하다 우는 게 아니라 유진이 얘기를 들으면서 울고 싶네. 네, 그래서 제가 저는 한국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동안 부채만 보면 약간 이렇게 싫어했던 털 달린 부채가 너무 싫었습니다. 네. 유성 매직을 손톱에 칠하면 빠진다. 그리고 저 유진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거 부채 말고도 또 있는데 그거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또 유치원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른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매직 여러분 손톱에 칠해 보신 적 있나요? 유성 매직. 네, 유성 매직 잘 안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저희 그 유치원은 극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손톱을 이제 칠해 주시는 거예요. 매직으로.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매직이 칠해지면 너는 이제 손톱이 없는 채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손톱이 빠진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상당히 충격이었고 그래서 늘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그런 매직이 칠해지는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씩 꼭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막 걔가 이제 울고 난리가 나요. 손톱을 막 보고 또 울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이제 약간 공포로. 예, 공포주의죠. 그런데 네. 저는 한 번도 제가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어릴 때 이렇게 좀 몸이 좀 안 따라주고 짜증이 많은 날 있잖아요. 애기들도. 제가 그날 좀 그랬어요. 왜 선생님이 이제 이거 할 시간이다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전 타임에 하고 있던 뭐 보고 있는 걸 더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해라 했는데 제가 안 했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매직 펜을 갖고 오셔서 이제 제가 그 극형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손톱에 빨간 색깔 매직이 칠해졌는데. 아, 그래도 유진님은 검은색 말고 빨간색으로 네네네. 칠해졌네. 빨간색인데 전 빨간색이 칠해진 제 손톱을 보면서 일단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게 언제 빠지는지 이 손톱이. 어떤 방식으로 빠지는 건지 이제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서 반번에 든 생각은 선생님 이제 그렇게 칠하고 가셨는데 화장실에 남아서 이제 비누로 바로 지웠어요. 그러니까 똑똑해. 나랑 달라. 그래서 지웠는데 그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른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막 뜨거운 물에 이렇게 막 불려갖고 막 정말 열심히 닦았어요. 땀을 막 흘리면서 막 그래서 문 잠그고 화장실. 나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당했으면 예. 절망했을 거야. 아, 저도 절망을 했는데 이거를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희망?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워지니까 아, 이건 지워지는 거구나 이러면서 확신 가지면서 더 열심히 지운 거죠. 멋있다. 그래서 지워졌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되게 이 아이가 이제 말을 잘 듣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손톱에 매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어떻게 한 거야? 당황해 하시면서 이게 아이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좀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진님은 저랑은 진짜 다르네요. 생각을 하고 그거를 본인이 일단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정말 그때의 나이로는 좀 독립적이었어요. 네. 어린 나이치고 좀 혼자 해결하려고 했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매직이 칠해졌던 이 형벌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참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호님한테 지나가는 얘기를 했는데 시호님이 되게 충격을 받아서 재밌잖아요. 그런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네. 미술학원에서 왜 웅변을 가르치는가? 요즘 시대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유치원들은 그런 유치원 프로그램 시스템 상에서도 네.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때는. 제가 다녔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미술학원 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네. 미술학원에 좀 포션을 두는 것 같진 않고 네. 미술보다는 웅변에 집중을 했다. 약간 좀 더 그쪽으로 이렇게 트라이를 했는데 결과가 좀 잘 나왔나 보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돈을 더 주면 유치원에서 웅변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미술을 안 가르치고 그 웅변하는 이제 돈 더 낸 친구들 그래서 이연사를 막 해요. 그럼 다 거기 가서 서가지고 앉아서도 안 돼. 서서 그 웅변을 다 듣고 박수를 막 쳐야 돼. 북한처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학습을 너무해, 진짜.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서 있으면 막 식은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그 전에 네. 콩자반 먹는 걸로 학대당해서 그 애들이 하나도 못 놀았는데. 네. 그래서 그러고서 거기 가면 그것도 맨 뒤에 서서 맨날 박수치고. 그러니까 그 웅변하는 친구들을 약간 신격화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하면 너는 되게 짱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웅변 돈을 내고 웅변을 앞에 이연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놀이터 실내 놀이터 이런 데도 다 장학을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플라스틱 집 이런 데 절대 못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겁도 없이 좀 권위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 집에 전 첫날 들어간 거였군요. 맞죠. 그러네요. 즐거운 추억이 소거된 사진들. 저도 사실 그런 유치원의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운영되는 그런 행사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렸을 때 저도 이게 도대체 뭐였지라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가을쯤에 이제 송편 빚잖아요. 추석 다가오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사진을 찍는 행사였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송편이란 걸 그래도 한 번은 빚게 해주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송편 사진 공장이었죠. 그러니까 유치원생으로서 오늘 송편 빚나 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밤 송편 막 머릿속에 왜냐면 친가 이제 할머니 댁 가면 항상 송편을 빚었으니까 뭐 이제 밤 송편이나 깨 송편이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밥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갔는데 뭐 송편은커녕 뭐 손에 뭐 밀가루 하나 안 쥐어주고 이제 사진 찍기 바로 전에 이제 이렇게 조물딱거리는 그 컷 몇 장을 딱 건지고 다음 이렇게 맞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송편 이 행사가 도대체 뭐였는지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는 송편을 먹는 거야 이랬는데 송편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유진님 얘기를 들으니까 유치원에서 사진 찍는 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저도 사진 찍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거를 유치원 외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다 같이 애들이랑 가는데 제가 추위를 많이 타요. 원래 많이 타고 근데 그 당시에는 겨울에 손바닥이 다 까졌어요. 약간 희원님 송편이래. 손이 약간 좀 한꺼풀이 좀 얇잖아요. 한꺼풀이 없어요. 네. 공식적으로 이제 한꺼풀이 조금 없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요즘도 겨울이 되면 손바닥이 조금 힘든데 그때는 정말 많이 까져서 피도 나고 이랬고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렇게 박수 이렇게 딱 칠 때처럼 손을 맞대고 있었어요. 오므리고? 네. 너무 아파서 바람이 불면. 근데 요런 상태랑 그다음에 얼굴에 이제 겨울에는 한랭성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네. 추운데 나가면 이제 알레르기 올라오고 또 더운데 가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온도가 바뀌면. 그래서 뭐 겨울이 힘들었죠. 근데 겨울에 사진 찍으러 밖에 나간 날이었어요. 왜 그런 때 있잖아요.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데 그래서
엄마가 조끼만 입고 보냈는데 어, 겨울보다 추운 날. 간혹 그런 날이 있죠. 이상 기온. 그런 날에 유치원에서 사진을 찍으러 갔고 너무너무 추워서 손에는 이게 피가 나는데 약간 이 포즈를 이렇게 잡으라고 하고 애들을 조금 따뜻한데 아, 나 그 사진 뭔지 알아. 네네. 아, 그 희원님 이렇게 약간 얼어가지고 내 얼굴이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진에. 얼어있고 근데 뭔가 자세는 절대 희원님이 스스로 취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자세로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애들을 좀 따뜻한데 있게 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떨다가 제가 조니까 또 뒤에 순서잖아요. 그래서 엄청 떨다가 찍었던. 성씨 순서로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부모님들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는 네. 걸 텐데 많이 그런 걸 하죠. 당사자는 힘들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내 첫사랑은 콩자반을 먹어줬어. 지금 네. 저희도 유진님이랑 저도 방송하면서 되게 웃고 있는데 스스로도 지금 재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평소에 밥 먹으면서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고 재밌고 그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이게 끊고 갔는데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그러면 이제 트라우마 이야기밖에 없는 거냐? 그러면은 너도 유치원 생활은 트라우마로 귀결이 되는 건가? 되게 네. 그렇습니다. 되게 그런데 그럼 좋은 순간은 없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좋은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요? 일단 네, 그 미술학원 유치원에서 네. 어렸을 때 너랑 나랑 뭐 사귀어 뭐 이런 첫사랑을 만난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진짜 그때 정말 이성적으로 사귄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얘랑 짝 뭔가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제가 콩자반으로 씨름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남자아이의 눈에 들어왔나 봐요. 아마 이름에 김씨였던 것 같고 태나 뭐 정이나 이런 게 들어갔던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런 이름 많았죠. 하여튼 정확한 플레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께서 경찰이었고 그 친구도 경찰을 꿈꾸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 콩자반을 네. 어느 날 갑자기 앞에 앉더니 네. 숟가락으로 퍼서 다 한 번에 입에 넣고 씹어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애랑 인사를 못했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위기의 순간에 동아줄이 하나 내려온 기분이었겠네요. 그래서 물론 이걸 언제 삼키지 이러고 있는데 한 숟가락 그냥. 그래서 저는 네. 처음으로 네. 그 점심시간에 자유식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나. 이런 거에 우는 내가 너무. 아니에요. 올 수도 있죠. 한이 외친 거고 유치원의 그 자유 시간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빨리 맞이할 수 있었던 그 기억이. 어떻게? 그거가? 아니야, 괜찮아. 폭발하는 지금 유치원 시절을 보고 진짜 있습니다. 너무. 저기요. 저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되게 솔직한 그 어린 시절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어이없는 걸로 울어서. 저는 콩자반 얘기를 할 때 더 이상은 안 울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그냥 인생의 어떤 정말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생 역전 막 그런 신화 이런 거 왜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 막 어떤 분이 뭐 이거 막 하나 딱 걸어놓는 집에 걸어놓는
막 그걸 보면서 그때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희원이한테는 이 콩자반이 아니야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라고. 어릴 때 가뜩이나 소심한데 그 힘든 시간에서 한 줄기 그런 동아줄 비처럼 내려온 그런 어떤 기억? 그 따스한 어떤 구제를 받은 그 기억이 희원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닐까. 항상 우는 것 같아. 항상. 아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 친구가 콩자반을 먹어줬을 때 네. 나는 비로소 처음으로 자유시간이라는 거를 가져봤고 그 친구 덕분에 자유시간을 가져서 자유시간에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노는구나를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집에 처음 들어가 봤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늘 콩자반을 먹어줬고 주로 그리고 본인도 먹기 싫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간에는 옆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같이 안 먹고. 그러니까 다정하네요. 엄청. 네, 담임 선생님 눈에는 네. 내가 일단 안 먹으니까 상당히 기분은 안 좋아 보였지만 콩자반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내주긴 보내줬다. 이게 먹은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 친구에게 상당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김과 태, 정 이런 게 들어가. 네, 고맙다. 네. 법원에 가면 이혼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유치원에서 그 무서웠던 유치원에서 좋았던 기억이 뭐냐 하면은 저를 콩자반으로 구원해준 그 남자 친구 때문에 네. 다른 친구들이 생겼어요. 저는 그 남자애랑도 말을 별로 안 했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못했어요. 그 다른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가와 줬어요, 다행히 그때부터는. 근데 그 다가와준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말을 되게 잘 했는데 부모님이 막 이혼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혼의 과정,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그 유치원 때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 살아? 이게 그러면 너는 엄마랑도 살았다가 아빠랑도 사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이해가 잘 안 돼서 약간 무서운 개념이었고 근데 그때 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 아빠도 어렸으니까 많이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싸우는 날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아기일 때는 부모님들도 부모가 처음이고 그러니까 싸울 수 있죠. 불안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뭐 친구들한테 말을 별로 안 했는데 그 친구한테 어느 날 가서 너 전화번호 좀 줘봐 이랬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손에 이렇게 꾹 쥐고 예. 그리고 집에 이렇게 보관을 해놨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서 뭔가 뭐 법원 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싸운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밤에 들었나 하여튼 어떻게 듣고 엄마 아빠가 집에 없을 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따따따따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바로 받았죠. 그 애 집에 네. 아마도 부모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방치? 그래서 누구세요? 이래서 난데 이랬더니 왜? 이래서 혹시 법원에 가면 부모님 어떻게 또 이혼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저한테는 이 기억이 어떻게 남아있냐면 그 친구가 바로 법원에 가면 이혼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 마음은 어땠을까?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렇게 따뜻하게 바로 대답해줬던 그 친구의 다정함도 기억에 남고 그냥 그때 당시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뭐 우정이라면 우정이고 근데 사실 생각보다 좀 마음 우리가 아픈 일?
여러분은 지금 슈퍼너드를 듣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각하는 유치원 생활이라고 하면 정말 그냥 예쁘고 그냥 되게 아름답고 사실은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그런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절에 이제 부모님의 그런 이혼이라든지 뭐 서로가 그런 뭐 콩자반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선생님이 먹게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이게 과연 이게 과연 어리다고 해서 이게 되게 귀엽게만 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어리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의 깊이가 네. 얕은 게 아니다. 그쵸. 그때 있었던 그 경험이 지금 들어도 되게 조금 그 친구도 되게 놀라운 친구고 왜냐면 희원님이 전화를 했을 때 그 얘기를 그렇게 그 나이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저는 다른 어른들한테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지 라고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들으면서 저도 이 얘기를 희원님한테 예전에 들었었는데 참 어린이들에게 잘해야 돼요. 네, 상처를 주면 네. 오래 갑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 친구한테 되게 아픈 그거일 수 있겠지만 그 친구의 다정함이 참 기억에 남았었고 뭐 저희 부모님은 그 이후에 뭐 또 화해하고 하셨지만 어릴 때는 또 그런 걱정을 한 번씩은 늘 하죠. 네. 뭐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죠. 왜 부모님이 이제 어릴 때는 왜 큰 소리만 나도 살짝 조금 걱정되잖아요. 네, 불안해하죠.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다고 생각이 일단 드니까 뭔가 몸집도 작고 어릴 때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때 참 그게 얼마나 컸을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생활은 그 김인가 정인가 텐가 들어가는 희연님의 백기사 백기사 친구분께서 도와줬고 네, 그 다음에 그 친구 덕분에 또 사귄 좋은 친구들한테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 덕분에 정말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매일매일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랬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바로 바꿔줬을 텐데 유치원을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약간 그 좀 꼭 참고 뭔가 다니게 되죠. 뭔가를 하는 거를 안 할래 이렇게 원래 저도 그런 얘기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럴까? 막 이해가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약간의 탐구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응? 탐구심. 탐구심? 네. 어떤 탐구심? 이건 무슨 상황일까 이러면서. 근데 고통을 받잖아. 일단. 고통을 받죠. 이제 너무 심각한 고통이면 저도 고통스러우니까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거 정도는 핸들할 수 있는 고통이었다고 스스로 좀 저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지 않나 막 이렇게. 적어도 저랑 같은 그 유치원 다닌 친구들은 매직펜에 손이 칠해지고 뭐 부채춤 할 때 손등을 맞고 다들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들 그리고 간혹 체벌도 받고. 네 종종 뭐 땡깡을 많이 피는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용해져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 당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제 지지하면서 지나간 거죠. 결국 집이 최고였어. 그래서 저는 유치원이 딱 끝나고 집 앞에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어요. 너무 행복하죠. 가방을 이제 던지고 이제 볼 일이 없는 거죠. 다음 날까지. 그래서 그날 이렇게 하루 종일 너무 집에 와서 즐겁게 놀다가 이제 다음 날 아침 이제 학교 유치원 갈 때 되면 가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가기 싫어갖고 막 이렇게 일부러 늦장 부리고 그러진 않았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게 끝나고 집에 내리면.
맞아. 그래서 집에 가서 뭐 그냥 별거 안 하고 그냥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좋았죠. 저는 너무너무 가기 싫었을 때는 엄마한테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엄마는 그냥 유치원 안 보내줬어요. 가기 싫은 이유를 얘기를 했으면 바로 괜찮아졌을 텐데. 근데 엄마 깜짝 놀라시겠다. 그 이유 얘기하면. 그래서 그래서 유치원 안 가는 날은 엄마가 주로 목욕탕을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은 그 도넛을 만들어줬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슈퍼너드 33화에서 얘기한 너드의 유치원 생활은 지금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10년 이후에 유치원 생활을 한 친구들한테는 저런 일이 세상에 유치원 즐거운 곳인데 간혹 괴롭히는 애들 제외하고는 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일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희원님이랑 저랑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서로 치유를 하는 거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냥 뭐 그게 여전히 나에게 아픔이고 막 이건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뭐 어떻게 보면은 또 다행이고. 네. 희연님이랑 같이 그거에 대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수준의 그런 진짜 찐 학대들도 있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간혹 뉴스에서 보는 뭐 저도 비스무리하게 약간 좁은 공간에 갇혀서 선생님한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한 걸 보면 잘 지나갔던 것 같고 네. 잘 커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유치원에서 여러분 너드 친구들도 잘 서바이벌 하시길 바라겠고요. 맞아, 서바이벌. 네, 서바이벌이 따로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왜 어릴 때 이제 집에 있다가 갑자기 유치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약간 어떤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놀 수 없는 나이구나 이렇게.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러면은 오늘 에피소드는 네. 오랜만에 너드의 한마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드의 유치원 생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힘들었던 그때 당시에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린이들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드로 본성이 태어나면 이런 상황에 참 대처를 하기가 힘든데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 그렇게 하자. 그 친구들이 어차피 이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지. 유진님 어린 시절 유진님을 만날 수 있으면 유치원생의 유진님이 만날 수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저를 만나면 그대로 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간을 그냥 그대로 보내? 저는 사실 제가 보냈던 유치원 시절이 어찌됐든 제가 유치원을 바꾸지 않는 이상 뭐 어딜 가든 뭐 마음에 힘든 일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대답인가? 모르겠네. 아예 유진님만의 대답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또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마음에 힘든 뭐 매직펜이 칠해지고 뭐 대충 할 때 손등을 맞고 이런 일들도 물론 있었지만 친구들이랑 되게 즐겁게 놀고 뭐 수영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경험들도 꽤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냥 약간의 저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냥 즐겁게
자신을 사랑하며 네, 유치원 생활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유치원생이 그 말을 이해할지. 그냥 재밌게 놀아라. 그렇게 재밌게 놀아라. 그리고 뭐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네, 좋은 얘기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유치원생이 저를 만나면 일단 조치를 취해줄 것 같아요. 맞아. 조치 취해야 돼. 빨리 당장 다른 유치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바로 바꿔야 돼. 우리 엄마한테 가서 아이가 지금 유치원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좀 괴롭힘을 이래저래 많이 당하고 있다. 그럴 것 같고. 네. 네, 오늘 에피소드 잘 들으셨나요? 슈퍼너드 에피소드는 이제 쇼츠로 짧은 인스타그램 릴스로 재편집이 돼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오고요. 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2월이네요, 여러분. 새해가 또 시작이 돼서 벌써 한 달이 지나갔고 2월인데 또 즐겁게 2월도 신나게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날도 네. 평안히 네. 잘 지나가시고 네. 네, 저희 슈퍼너드한테도 명절이 좀 힘듭니다만 네, 힘들죠. 잘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씩씩하게 마침 유치원 생활이었으니까 씩씩하게 화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씩씩하게 화이팅! 안녕!